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55쪽에 요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입문 단계에서 뭐 다루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뭐를 뺀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취득 가액, 그다음에 기타 필요 경비비를 뺀 거죠. 양도 차익이 여러분 하여튼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 차익이 틀려버리면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도 양도 차익이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 차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본적으로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이다? 뺀 금액이다라는 거죠. 근데 요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지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그랬죠, 실가가. 그러면 요 양도가를 뭘로 대응시키는가? 실지 거래가, 이걸 실지 양도 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 때 뭘로 하라고 여러분? 실가.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실지 취득 가액. 요게 기본이야. 요게 기본. 그런데 요 실지 취득 가액 말고 기타 뭐로 여러분? 필요 경비가 발생한 게 있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실지 양도가서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요거를 잠깐 바꾸면은 실지 취득 가액과 기타 필요 경비를 뭐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어디서 빼라는 얘기하고 똑같아? 양도가에서 빼라는 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또 게시판에 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바뀌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이때에 요 기타 필요 경비는 자, 요거는 여러분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취득 단계에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뭐 양도비.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필요 경비죠. 그래서 주의사항, 무슨 가액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랑 기타 필요 경비는 반드시 양도차가 뭘로 계산할 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가로 할 때만 나와요. 다시 한번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양도 차익을 뭘로 계산할 때만 실가로 할 때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자 기준시가를 한다 합시다. 아니 기준시가 아니라 매매 사례가를 한다 합시다. 매매 사례가에 그냥 요거를 어떻게 하냐? 매감 환기를 합시다, 여러분. 매감 환 뭐 기. 이게 무슨 방법이었죠, 여러분? 추계 조사 결정 경정 방법이었죠.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요게 대원칙, 요게 예외. 그러면 요 매매 사례 가격이나 매매 사례 가격은 양도 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구할 수도 있고 취득 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구할 수도 있고요. 감정가액도 양도가로 할 수가 있고 취득가액도 감정가로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때만 취득 가격을 환산할 때만 사용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준시가 노 당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무슨 가격은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없고 반드시 환산가액은 무슨 가액을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할 수 있어. 최근에 여기 시험에 나왔어. 어떻게 나왔냐면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는 적용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거꾸로 돼 있어. 환산가액은 뭐를 환산할 때만?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양도가액을 환산할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워서
매감 환기할 때 환은 뭐로 만다? 환산 취득 가액이지 환산 양도가액이 아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취득 가격을 실가로 계산하면은 뭐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취득 가격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하면은 매감 환기로 사용하면 사용하게 되면 이때는 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한번요. 취득 가격을 실가로 할 때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취득 가격을 매감 환기로 하면은 자본적 지출액과 필요금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없고 없어요. 얘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을 때만 공제받는다 했죠. 근데 매감 환기로 할 때는 실제 취득가액 실제 거래가로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있다 하더라도 얘는 공제받을 수 있고 없고 그러면 얘는 이것밖에 안 나오면은 이 상당한 비용을 실제 발생했다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다시 한번 무지하게 중요한 어렵나요? 제가 설명 잘못해서 그래. 자, 다시 한번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양도 차익을 뭘로 할 때만 실가로 할 때 취득가격을 실가로 했을 때만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할 때만 나온다? 실가, 실제 취득가격 할 때야. 그러면 실제 취득가격이 아니라 매감 환기로 하면은 이때는 자본적 지출액이 나올 수가 있고 없고 그러면 이만큼 발생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와 대응돼서 나오는 게 여기 뭐냐 여기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 취득 가격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뭐로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매감 환기로 하면 이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에 대응되는 거라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은 거기 역상 처리 보면 양도가액 마이너스 박스 필요 경비 플러스에 보시면 필요 경비 취득 당시 매감 환 여기다가 뭘 더한다서 여러분? 필요 경비 계산 공제한다고 했죠? 기준 시가가 빠졌네. 예. 그래서 취득 이게 조금 박스가 애매한데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취득가격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하면은 매감 환기로 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우리 책에도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 있죠, 박스에. 그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 필요 경비 계산 공제가 뭐로 할 때야? 취득가격을 매감 환기로 할 때만 나와야 돼.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사진 꼭 찍어놔야 돼, 여러분. 그럼 이때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냐?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때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을 말한다. 요거는 입문 과정이 아니라 양도처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야. 제일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좀 할 거야. 그래야만 여러분이 본 내용 들었을 때 또 어렵게 나오지, 어렵게 할 때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들어봤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죠? 예.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취득가격을 뭘로 할 때만 실가로 할 때만 나오고 취득가격이 실가가 아니라 뭐가 나오면 매감 환기가 나오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써져 있네. 필요경비를 걔가 계산한 게 아니라 개괄적으로 계산한 거다 그 얘기야. 계략적으로 계산한 거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우리 뭐 개괄 이런 말 많이 쓰죠, 여러분. 개요.
전체적인 대충 구조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얘는 증빙서류가 필요 있고 없고 얘는 없어. 예.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뭐야 이게?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증빙서류를 입증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누구나 똑같이 받으라는 얘기야, 누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특징이.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1류조, 회계조 다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야. 주의할 사항,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라 뭐를 곱한 거예요, 여러분? 공제율. 공제 우리 책에 나와 있나 안 나왔나? 거기 나와 있네.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맨 위에 박스? 이걸 외워야 돼. 자, 이거 외우는 방법 간단해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여러분. 이 공제율은 몇 가지로 구분하냐? 3가지로 구분해요. 3가지로. 그래서 우리 박스 보면 돌아버려. 박스 보면 돌아버리니까 이렇게 토지와 건물,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일 때는 공제율이 몇 프로냐? 3%예요, 여러분. 3%. 부동산일 때 공제율.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토지와 건물, 주택 묶으세요. 다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거기 다 공제율 몇 프로 나왔어요, 여러분? 3%, 3%, 3%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부동산은 몇 프로다, 여러분? 3%다. 근데 부동산은 전형적인 무슨 대상이냐면 등기 대상이죠.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죠. 이때 미등기 양도일 때도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해주는데요. 요 3%에 10분의 1로 줄어든 0.3%만 공제해줍니다. 0.3%. 그래서 미등기 양도도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출제는 이걸 또 어떻게 장난치냐? 미등기 양도일 때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 어머! 하고 요 스키 하고 잡아내야 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세법은 정답을 찾아내는 재미가 솔솔 붙을 거야. 요거 여러분 정답 잡아내는 재미는 이루 말할 수 없어. 별로 공감들 안 하시네요. 토거는 몇 프로? 3%. 부동산이야, 그냥. 그런데 미등기 양도 몇 프로다? 10분의 1로 줄어든 0.3%. 그래서 미등기 양도도 해주긴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데 일반적 공제액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금액으로 공제받는다는 특징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 과세 대상할 때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 몇 개?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몇 개? 2개. 지상권과 전세권. 뭐 없다? 지역권 없다 그랬죠. 요게 최근에도 시험에 나왔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어볼 때. 그 다음에 임차권. 자, 임차권을 주의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데 묻지 않는데 뭐는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뭐를 요구한다? 등기된 것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 과세 대해서 가장 시험에 답으로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야. 자, 어쨌거나 이렇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특정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공제율이 요 매매 금액과 좀 맞춰주려다 보니까 몇 프로 공제주냐? 7% 공제죠. 7%. 얘가 공제율이 더 높네, 부동산보다.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얼피슷하게 맞춰주려다 보니까 얘가 공제율이 높은 거야. 자, 다시 한번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증빙서로 입증된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준다 그냥 일정한 금액을 누구나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종류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 맞춰주니까 부동산일 때 공제는 몇 프로지만 3%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 때는 이 금액과 맞춰주려다 보니까 몇 프로 해준다? 7% 해준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외의 자산은 몇 프로냐? 1%예요. 이건 안 해주는 건 아니고 해주기는 해주는데 거의 안 해주겠다는 의미야. 그래서 이외의 자산,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 뭐 있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국민주택,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라든지, 또는 뭐, 기타 자산이라든지, 심지어 주식이라든지, 또는 파생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일 때도 공제는 몇 프로 해준다? 1%. 그래서 여러분 요걸 외우셔야 돼. 요 숫자는 외워야 되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 37 짓고 하나 이렇게 외워. 이거 전문 용어거든요. 37 짓고 하나. 몰라? 무슨 용어인지? 알 텐데. 타짜 용어죠. 화토 도리짓구 때. 몰라? 앙큼들을 떨고 있어야지. 왜 패 5장을 가지고 3장을 가지고서 10을 만든 다음에 두 장의 숫자를 합해서 높은 산에 먹는 거 몰라요? 그럼 오늘 남아갖고 오늘 이거 한번 쩐의 전쟁을 한번 벌려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37 짓고 하나 37 짓고 하나 그러면 그래도 또 외워져요. 정 안 외우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제 손가락 마디마디 또 적어가야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그냥 누르만 보면 금방 가면 어떻게 한다? 37 짓고 하나. 그러면 되죠. 이때 부동산은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몇 프로? 7%. 나머지냐 무조건 몇 프로? 1%. 그래서 여러분 거기 위에 나와 있네요. 그걸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요 정도로만, 요 정도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토지 한번 잠깐 보면 토지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할 때 뭐 취득 당시 뭐라 해서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나왔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그 주택일 때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 두 놈이 뭐야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죠. 다시 한번 그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서 토지일 때 뭐 나왔어 밑줄 개별 공시지가 주택일 때 개별 주택가, 공동 주택가가 나왔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아까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 대해서 배운 뭐 여러분? 바로 공시된 가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토지일 때는 아니 국세일 때는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리고 요걸 이제 하나가 더 나가야 되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그런데 그만 입문과정에서 요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입문 과정이지만 실제 이거는 심화 과정 내용이야, 심화 과정. 양도차익 계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어려운 부분 먼저 한번 건드려 봤어. 그래갖고 나중에 본 강의 갔을 때 다시 하면 한 번 더 듣는 꼴이 되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자,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거 꼭. 양도차익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금액을 양도차익이라 하는데 요 양도차익 계산의 원칙이 뭐다 여러분? 실가로 하라. 실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증빙서류의 대표가 바로 매매계약서. 그 매매계약서 몇 장 있어야 된다? 2장. 어느 당시? 양도 당시. 지금 파는 거니까 지금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당초 뭐 할 때? 취득할 때 계약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장 있어야 돼? 2장. 그 다음에 이러한 매매 단계 외에 보유하거나 양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실가할 때는 뭐가 나오는데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가 나온다. 근데 요 놈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빙서류.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라든지 소득세법상 계산서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 뭐 은행 계좌 이체 이런 건 얼마든지 조회하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여러분한테 은행 계좌 이체가 제일 좋아. 그럼 뭐 증명서로 입증할 필요도 없어. 왜? 계좌 조회만 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래 조회면. 은행 가서 조회해달라고 그러면 다 나와. 50원, 100원 줘야 돼, 그 대신.
왜냐면 그 은행에서 발급하는 재산 내역, 재산과 관련된 거는 재산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100원짜리 수입인지가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먹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인치를 붙여줘. 그래서 자본적 지가 양도비에 증명된다. 그런데 만약에 취득 가격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뭘로 하면 매감 환기로 하면 자본적 지식과 양도비가 나오질 못하고 그에 대응해서 대신 누가 나온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누구나 일률적 회계처럼 다 공제해 주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어떻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인데 공제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일 땐 3%,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때 7%, 나머지는 다 1%. 다만 부동산은 등기 대상인데 미등기 양도할 때는 해주고 안 해주고 해주는데 남들보다 10분의 1로 줄어든 몇 프로만 해준다 여러분? 0.3%만 해준다. 오케이? 예, 됐어요. 여러분 정말 양도소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왜 여기까지 하냐?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어 진짜야. 예전 강의할 때 이런 거 안 했어.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지금은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 문제가.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 교수님 올해 문제가 작년보다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주저없이 뭐라냐?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워졌지 쉬워지진 않아. 왜?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가 고갈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 출제위원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안 나오던 패턴의 유형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번 2017년대는 어려운 문제가 정말 4-5문제, 4문제 정도가 나왔어 실제. 보통 3개 정도, 2개에서 3개인데 2017년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8년대는 어려운 문제가 한 저는 3문제 바라봅니다. 3문제 정도. 그럼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13개에서 14개를 타켓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예.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여러분? 456조 양도소득금액 갈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의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금액,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는데 여러분? 양도차익이랍니다. 어쨌거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양도차익이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공제하느냐? 써져 있어요. 뭐라고 찾아가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금액을 우리 뭐라 그런다,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한다. 특히 여기서 요 용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 그러면 여러분 뇌리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금액은 무슨 가액에서 양도차액에서 뭐를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는 금액을 말한다. 요 계산 구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별표 2개. 출전이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제일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은 뭐가 나오면은 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뭐를 차감한 거다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한 거다라는 걸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시험에서 저는 올해 역시 예상 문제 2018년도 예상 문제 중에 하나를 찍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역시 별표 3개. 비록 이번 2017년도에는 단독 문제, 아까 필요경비 요거는 시험에 나왔고요. 자본적 요게 시험에 나왔어. 필요경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단독 문제는 못 나왔지만 역시 2018년에는 얼마든지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수 우리가 정리할 게 몇 가지냐면 일단 기본이 2개요. 첫째, 공제 대상과 둘째가 공제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때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공제 대상이 별표 2개라면 공제 금액이 별표 3개야. 역시 세법은 특성상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얼마예요? 근데 여기 공제 대상에서 2018년도에 개정이 돼요. 여러분 시험은 개정된 내용으로 시험을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제 카페에 2018년도 개정된 내용 자료를 입수해갖고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하시고요. 혹시 관심을 좀 공부하신 분은 한번 좀 미리 보시는 것도 괜찮아. 처음 공부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아, 작년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걸 미리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2018년도 개정상입니다. 이것도 개정이 됐는데 요거는 당장 2018년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2019년도에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거나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공제 대상은 별표 2개고 2018년도 개정사항 요거는 당장 내년 적용되는 규정이야. 우리 시험과 관련돼 있어. 공제 금액. 자, 그러면 여러분 써져 있어요. 저는 자꾸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용어의 의미를 좀 잘 봐달라는 얘기야. 자, 장기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제해 주는 거다라고 이 해석이 되겠죠, 여러분. 그죠?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공제 대상은 여러분 봐. 특별 공제니까 아무나 해주지는 않겠죠. 특별한 놈만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다 해주는 건 아니야.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뭘 양도했느냐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 너 양도한 물건이 뭔데? 물어봐갖고 첫째, 부동산일 때만 공제받아.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는 부동산일 때만 공제받아요. 부동산. 첫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뭘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토지나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이야.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또는 뭐 기타 자산, 주식이라든지 파생 상품 등은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파트 당첨권 양도했어? 아파트 당첨권 양도해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어.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어? 아니, 뭐가 아니니까 부동산, 실물 자산만. 왜냐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왜냐면 부동산은 자본적 자산이죠. 단기 매매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거주 등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일 때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and죠.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장기 보유. 그럼 여기서 장기는 몇 년을 말하냐? 3년 이상 보유를 말합니다. 3년 이상 보유입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그래서 무슨 플러스야 and 개념. 그러니까 결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은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때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일 때만 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양도 물건이 첫째 뭐일 때만?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이나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고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야. 뭐일 때만? 부동산. 그럼 모든 부동산이냐? 아니. 또 하나 조건이 더 있다. 무슨 조건? 3년 이상.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몇 개야 여러분? 2개. 그런데 여러분 단 세법에 이래서 들어. 여기서 끝나면 딱 쿨한데 꼭 옆에 뭐가 또 붙어. 단서가 붙어. 원칙과 예외장다. 단 첫째, 미등기 양도.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미등기 양도예요.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 누구다고 여러분?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
제가 미등기 양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나요, 여러분? 한 게 뭐가 있겠어. 한 게 안 한 것도 없어. 자, 요거 알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미등기 양도는 그 자산에 대한 뭐가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걸 우리는 미등기 양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했다고? 과세 대상 했을 때 안 했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 안 했는데요. 그게 서로 마음은 편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이야. 양도소득세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미자 썼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그 자산에다 뭐가 있는데 여러분 등기부가 있어. 그런데 그 등기부에 자기 명의로 뭐를 취득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이거 안 하고 양도하는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정말? 아니야. 갈 때부터 애초부터 책 집어넣고 가잖아. 오늘 끝나가 저기 가볼까? 가만 보면 세법은 그냥 토요일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 스키하고 도로 집어넣고 다음 주 일주일 뒤에 토요일 날 됐을 때 그랬다가 나왔다가 들어가. 불쌍한 운명을 가진 애야. 근데 여기는 취득 등기를 못한 거다 안 한 거다? 안 한 거야. 고의적인 거야. 고의적으로. 요거를 여러분 공시법에서 들어보셨나 혹시 이거? 할 일이 있겠어? 공시법에서. 그냥 내가 하자. 이걸 뭐라 하냐? 공시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없죠? 안 했어, 안 했어. 우린 기억이 안 나면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실제 뭐냐면 A로부터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갔어. 그럼 B가 자기 명의로 뭐 해놓고 이전 등기를 해놓고 자기 명의로 보유하다가 누구한테 팔았어? C한테 팔은 거죠. 그럼 등기를 보면은 소유권 갑구를 보면 A, B, C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B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안 하고 C한테 팔아버린 거야. 그 등기부상에 B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 요걸 공시법에서 뭐라 표현한다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 그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 표현한다고 여러분? 미등기 양도라고 그래. 근데 저는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주의할 건 얘는 등기부가 있는데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못한 거 안 한 거야? 여기는 안 하고 양도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등기부가 없어서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못하고 양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미등기 양도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미등기 양도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차이점은 뭐야 여러분?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게. 뭐가 차이점이냐면 등기부가 있는데도 안 한 거냐 등기부가 없어서 못 한 거냐 이거 하늘과 땅 차이란 얘기야. 맞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집에 가서 복습을 못 하는데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건 본인은 알아. 불금을 보내느라고 못 하는 거지. 그건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제 1년 동안에 여러분 불금 토요일 없어 주말. 그래서 여러분 자 미등기 양도와 미등기 양도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야. 등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취득 등기를 안 하고 양도하는 거 우리 뭐라 표현한 거고 미등기 양도를 하는 거고 등기부가 없어서 취득 등기를 못 하고 양도하는 거 우리 세법상 미등기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얘만 규제 대상이지 얘는 규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 양도했대.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니까 뭐가 없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별도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따로 관리해서 등기부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따로 관리를 해.
그래서 얘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은 등기부가 없어, 보통.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무허가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무허가 건물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 못 해? 못 하는가, 안 하는가? 못 하는가? 왜? 없어서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건 뭐다, 여러분? 미등기, 양도.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를 안 하고 못 하고, 안 하고 양도하는 거면 미등. 그래서 미등기 양도할 때, 요거 나중에 또 비과세 할 때 또 나와. 제가 지난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거 다음 시간에입니다. 안 했을까, 안 했을까? 맞아. 그래서 미등기 양도할 땐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요게 바로 2017년도까지야. 근데 내년 2018년도에는 하나가 더 개정이 돼. 2018년 개정. 아주 중요한 말이야. 2018년부터는 여러분 혹시 공법에서 조정 대상지역이나 조정지역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 공법에서? 모르겠어. 뉴스 시간에서도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8월 2일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하고 2017년도 8월 2일 날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어. 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정대상지역이야. 이거는 주택법에서 규정해.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역시 국장이 해. 여러분 공법, 부동산 공법의 주무장관은 누구래서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해요. 조정대상지역. 이거는 아마 여러분 우리 2018년도부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미 주택법에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주택법의 조정대상 지역의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세법도 개정하는 거야. 그래서 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자는 여러분, 얘는 누진세에다가 10% 또는 20% 할증과세가 돼. 그래서 할증과세 대상은 장기보유특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책에 이런 게 지금 반영이 그래서 좀 제 카페에 오셔갖고 이거 좀 개정된 내용 좀 프린트라도 좀 해놓으시면 좋은데. 자, 462조. 여기 잠깐 언급이 돼 있네. 462쪽에 보시면 2018년도 개정 예정에 보시면 자, 2번 보세요. 2번.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기본세를 누진세를 말합니다. 누진세율.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몇 프로 할증과세하고 여러분 동그라미 10% 할증과세. 그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누진세에다 몇 프로? 20% 할증과세돼. 요게 2018년도 저거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이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유예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세율 두들겨 맞을 테니까 높은 세율 두들겨 맞기 싫으면 어떡하라? 빨리 주택을 처분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당장 8월 2일 날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언제부터?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이 돼. 그럼 네가 이렇게 남들 누진세를 맞을 때 너는 몇 프로 맞는다고? 10%. 2주택자는 몇 프로? 10% 할증과세 돼. 무슨 말이냐면 자, 누진세라는 것은 우리 소득세법상 6%부터 올해 2017년도까지는 40%였다가 내년에 2%가 더 높아져. 그래서 42%로 7단계 초과 누진세를 받겨. 이거 2018년 개정사항이야.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우리 학원하고 개정된 내용이 확정되면 개정세법 특강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안 나와갖고 제가 강의 시간이. 작년에 개정세법 해서 했더니 여러분 수험생보다 실무 계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실무 계신 분들이. 또 제가 한다고 그러면 또 막 쫓아오죠. 비웃어 지금? 참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개정상 중에 하나가 40% 했던 놈이 42%, 6단계가 7단계로 개정돼. 그런데 이렇게 6%부터 몇 프로까지 42% 7단계 누지세를 받는데 이 사람이 이 주택이 어디 있으면 조정 대상, 이거 조정 대상 지역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단 조정 대상 지역의 대표가 서울특별시는 전역이야. 서울특별시는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일부, 대부분. 근데 빠지는 데가 뭐 이제 안양시라든지, 예,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아니한 지역은 빠지지만 대부분 경기도 거의 다 들어와. 그 다음 부산에는 이제 우리 해운대구 등 일대 일정한 지역, 예, 부산 일대는 제가 잘 몰라서 해운대구라든지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해운대구, 뭐 이럴 때. 추가된 게 뭐 이제 대구, 광역시, 수성구가 이제 요런 게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어.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이 몇 주택 이상이 되면 2주택 이상이 되면은 너는 여기다가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0% 때리겠다 그 얘기야. 그럼 10% 때린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남들 몇 프로부터 6%부터 42% 맞을 때 너는 16%부터 52%까지 맞아라 그 얘기야. 무서운가 여러분? 맨날 나만 무서워. 자,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을 갖고 있다 양도하면 너는 남들 누지세를 맞다 너는 몇 프로 할증 가세겠다는 얘기 여러분? 20% 할증 가세겠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몇 프로부터? 36%부터 몇 프로? 76%까지 가는 거야. 요게 바로 여러분 할증세율 중과세 대상 규율입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이거 여기 76이 아니라 얼마? 66이죠. 큰일 날 뻔네 또. 여기는 뭐야 또 여기다 더했구나 내가 20%를 죄송합니다. 응? 62 왜 이래? 예, 죄송합니다. 예. 개떡같이 얘기해도 뭐 찰떡까지 다 알아들으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높아져. 그래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이상의 누구? 다주택자로서 몇 프로 맞으면 누진세율의 10% 또는 몇 프로? 20% 할증 과세 대상이면 그놈은 모두 안 해주겠다는 얘기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럼 이거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는 거야 여러분. 양도세가 엄청 늘어나. 그럼 이거 맞기 싫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빨리 팔아라는 얘기야. 언제까지 팔냐? 내년 3월 달까지. 왜 내년 3월까지일까요? 3월 달이 이사철이잖아. 3월 달에 이사철이 3, 4월이잖아. 그래서 3월 달까지 좀 이사 빨리 좀 나가라는 얘기야. 팔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 지금 주택 처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시. 그래도 안 팔고 있네? 좋다.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 하나가 남아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 부동산 세금에서 아직 남아있는 히든카드가 있어. 보유세 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재산세는 못 건드려. 왜냐면 재산세는 모든 재산소리가 다 내는 거랬죠. 종합부동산세는 누구만 낸다서? 그치. 그러니까 그걸 건들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정부하고 여러분 다주택자가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실 분들은. 싸움을 하는 거 안 보여 지금? 참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다주택이 팔아야 되지 안 팔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저는 항상 뉴스 봅니다. 특히 부동산, 경제 뉴스는 꼭 보는다. 근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음마 아파트 지금 시세가 12억까지 떨어졌던 걸 다시 16억까지 지금 올라왔다 그래. 85제곱미터짜리가. 85제곱미터짜리가 지금 16억까지 올라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금 떼려면 때려란 얘기야. 나 못 팔겠다는 얘기야. 그게 이미 한번 쌈이 벌어졌었어요, 우리. 언제 벌어졌죠, 여러분? 강남에 계신 분들하고 정부하고 쌈이 한번 이미 벌어졌었어. 연락 안 왔어?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바로 노무현 정부하고 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계시는 다주택자 쌈이 붙었단 말이야. 노무현 정부에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종합부동산세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1세대 2주택 이상자 60%, 여기 중과세 하는 거 50%, 그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자 60%, 비사업용 토지 60% 중과세 규정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야.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가면서 이게 없어져 버렸고 다시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지금 나오는 거야, 지금. 맨날 나만 흥분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종합 대책 이런 거는 정책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뭐가 되면 전문가가 되실 거면 정부의 정책의 흐름을 모르면서 여러분 전문가 활동하려면 안 되죠, 여러분. 어쨌거나 자, 정리할게요. 부동산으로서 몇 년 이상 보유가 양도된다, 여러분? 3년 이상. 단, 이 요건을 충족했더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미등 양도 첫 번째. 그 다음에 2018년도 개정되는 뭐, 여러분? 조정 대상자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에서 누진실에다가 10% 또는 20% 할증 과세되는 애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예. 두 번째.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 바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일 때도 해줍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도 여러분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라는 거 놓치시면 안 되네요. 요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 실물 자산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뭐냐,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공법 시간에? 응? 들어갔어? 한 것도 있네? 응.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지금 사업은 몇 가지가 있지만, 정비법상 사업은 몇 가지야? 세 가지로 취합되는 거야? 네. 자, 그 중에 바로 우리 종전에 있던 그것 중에서 뭐 여러분? 재개발과 뭐? 재건축. 요것만이야. 그 조합은 뭐를 여러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 보충 설명 조금 쉬었다 들어갈게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네요.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